당신의 노후가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는 오늘 이 영상에서 공개할 3가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의 65세 이사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 중 43.8%가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중장년층의 행복한 노후를 함께 고민하는 황금빛 노후 채널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계속 구독자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3가지 조건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3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김명자 선생님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1980년대 초임 발령을 받아 교단에 처음 섰던 그날부터 2018년 퇴직하던 순간까지 김 선생님의 삶은 학생들과 자녀들을 위한 헌신 그 자체였습니다. 방과 후 수업과 과외까지 하며 모은 돈으로 3 자녀 모두를 명문대에 보냈고 각각 의사, 변호사, 대기업 간부가 되도록 뒷바라지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3년 김 선생님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큰아들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 보증금으로 퇴직금을 모두 써버렸고 둘째 딸의 사업 실패로 노후를 위해 남겨둔 적금마저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매달 받는 연금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자녀들과의 관계입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찾아오지 않는 자녀들, 전화마저 시시각각 줄어드는 연락. 김 선생님은 요즘 식사 때마다 텅 빈 밥상 앞에서 혼자 눈물을 훔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의 현대판 고려장입니다. 더 이상 자녀들이 부모를 산속 깊은 굴에 모시고 가지는 않습니다. 대신 도시 한복판에서 그것도 자녀들이 살고 있는 바로 몇 킬로미터 근처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3가지 필수 조건만 잘 지키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김명자 선생님도 이 3가지 조건을 알게 된 후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그 변화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분명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달린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988년 3월 서울의 한 중학교 25살의 새내기 교사 김명자 선생님이 떨리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첫 월급 46만 원을 받던 날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약값을 보내고 동생 학비를 보태고 자신의 몫으로는 겨우 10,000원짜리 몇 장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직 생활. 김 선생님은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 학교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 7시 반이면 학교에 도착해 아침 자습을 지도했고 방과 후에는 보충 수업과 과외까지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남들은 말렸습니다. 그렇게 무리하면 몸이 버티겠냐고요. 하지만 김 선생님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첫째가 의대를 가겠다는데, 둘째는 법대를 준비한다는데, 막내는 대기업 취업을 위해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는데, 부모된 마음에 어찌 못해주겠습니까? 월급과 과외비를 모아 첫째 의대 등록금을 마련했고, 둘째 법대 학비를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막내 어학연수 비용은 전세를 월세로 돌려 충당했죠.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노후는 어쩔 거냐면서요. 하지만 김 선생님은 내 자식들이 잘 되면
그게 곧 우리의 노후 대책이라며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2018년 2월 마지막 종례를 마치고 교실을 나서는 날, 30년간 가르쳤던 제자들이 찾아와 꽃다발을 건네며 울먹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등대였어요. 그날 받은 편지들은 지금도 김 선생님의 서랍 한켠에 고이 모셔져 있습니다. 퇴직금 2억 3천. 30년 동안 모은 돈치고는 적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은 이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된 큰아들, 변호사가 된 둘째, 대기업에 다니는 막내, 이렇게 잘 자란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김 선생님의 불행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됐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한다며 신혼집 보증금을 요청했습니다. 1억이라는 거금이었죠. 하지만 의사가 된 아들의 첫 결혼인데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둘째는 로펌 차린다며 사무실 보증금을 요청했고, 막내는 직장 다니며 대학원 다닌다고 등록금을 요청했습니다. 퇴직 후 3년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280만 원으로는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과외라도 하고 싶었지만 나이 든 선생님을 찾는 학부모는 없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였죠.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찾아오던 자녀들이 점점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휴가 가서, 일이 바빠서, 아이가 아파서라는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죠. 전화 통화는 더 했습니다. 초반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가 왔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오는 전화도 빠듯합니다. 통화해도 엄마, 지금 회의 중이라.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라며 짧게 끊어버리죠. 김 선생님은 요즘도 가끔 교단에 서는 꿈을 꿉니다. 학생들과 웃고 떠들며 수업하는 꿈이요. 하지만 잠에서 깨면 현실은 냉혹합니다. 텅 빈 원룸에 덩그러니 놓인 밥상, 울리지 않는 전화기, 자녀들의 사진만 가득한 핸드폰 갤러리. 30년을 헌신했던 교직 생활은 이제 먼 꿈이 되어버렸고, 그토록 바라던 자녀들의 성공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이 반드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김 선생님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석 김명자 선생님은 처음으로 혼자서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늘 4개씩 놓던 수저를 이번엔 하나만 놓았죠. 세 자녀 모두 각자의 이유를 대며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사인 큰아들은 응급실 당직이라며, 변호사인 둘째는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며, 대기업에 다니는 막내는 해외 출장이 잡혔다며 연락 한 통으로 끝냈습니다. 명절 때마다 자녀들과 손주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남았죠. 보건복지부의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76.3%가 자녀와 별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중 절반 이상이 한 달에 한 번도 자녀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거죠. 지난달 김 선생님은 첫 손주의 돌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특급 호텔에서 열린 호화로운 잔치였죠. 의사인 아들과 며느리가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김 선생님은 구석에 앉아 쓸쓸히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부모님은 상석에 앉아 손주를 안고 사진을 찍었지만 김 선생님은 하객들 틈에 섞여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엄마,
나중에 따로 한번 보자며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누지 못했죠. 옛말에 자식 키우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마저도 그리운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물은 다 부어놓고 독마저 빼앗긴 형국이라고나 할까요? 서울대학교 노년학과 박성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 한국 사회의 가족 관계는 도구적 관계로 변질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경제적,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는 가깝게 지내다가 그 기능을 상실하면 서서히 멀어지는 현상이 뚜렷하다는 거죠. 김 선생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직금이 있을 때는 자녀들의 연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밥을 먹고 용돈이 필요하다며 손을 벌리곤 했죠. 하지만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자 자녀들의 발걸음도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슴 아픈 것은 손주들과의 관계입니다. 예전에는 할머니가 손주를 돌봐주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양가 공평하게라는 명목 하에 며느리, 부모님의 돌봄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쪽을 선호하는 거겠죠. 얼마 전 김 선생님은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큰 손주를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안아주려 했지만 손주는 낯선 사람 대하듯 깜짝 놀라 도망가 버렸습니다. 3개월 만에 본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날 밤 김 선생님은 베개가 젖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7명이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답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보다도 정서적 단절이 더 큰 고통이라는 거죠. 매일 아침 김 선생님은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혹시 자녀들에게서 연락이 왔을까 하는 기대감으로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배달 음식점이나 병원의 광고 문자만 가득할 뿐입니다. 30년 전 학생들의 답안지를 채점하던 그 손으로 이제는 문자 메시지 숫자만 세어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효의 의미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부모와 자식이 한 집에 살며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게 되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 자식 간의 정서적 유대마저 단절되어야 하는 걸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의 어느 저녁, 김명자 선생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둘째 딸이었죠. 평소와 달리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건 딸은 5천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제가 사업을 하나 준비했어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데 투자자들의 반응이 정말 좋아요. 지금 시드머니만 있으면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6개월만 있으면 2배로 갚을 수 있으니 엄마가 가지고 계신 적금 좀 써도 될까요? 변호사인 둘째의 말이니 신뢰가 갔습니다. 더구나 엄마의 노후를 더 잘 모실 수 있는 기회라는 말에 김 선생님의 마음은 흔들렸죠. 은행에서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고 적금을 해약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아껴두었던 마지막 종자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8개월, 둘째의 사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돈이 사업 자금이 아닌 둘째의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딸은 그동안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마지막 문자 한 통을 남기고 둘째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친구를 통해 호주로 떠났다는 소식만 들려왔을 뿐입니다. 김 선생님의 통장 잔고는 이제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가 85만 원, 관리비가 15만 원. 연금으로는 이제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큰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김 선생님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왔다고 했죠.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매달 조금씩 보태드릴 테니.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의사 아들의 입에서 요양원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김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더구나 매달 조금씩 보태준다는 말은 마치 구걸하는 사람을 돕겠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김 선생님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립니다. 꿈에서는 늘 어두운 요양원 복도를 헤매고 있죠. 자녀들은 멀리서 등을 돌린 채 걸어가고 김 선생님은 그들을 향해 달려가지만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꿈.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4명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김 선생님처럼 자녀들의 요청으로 인한 것이었죠. 서울의 한 노인복지관 상담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의 성공이 곧 자신의 노후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자녀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결국 독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노인복지학회의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노년기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녀로 인한 경제적 파탄이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상황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부모님들이 김 선생님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외롭고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된 분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노후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김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중에 효자와 호랑이 이야기를 아십니까? 가난한 효자가 늙은 어머니를 산에 버리러 갔다가 호랑이를 만나고 결국 어머니의 지혜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려장이라는 잔인한 풍습을 다루고 있지만 결말은 효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의 현대판 고려장은 전래동화보다 더 가혹합니다. 더 이상 자녀들이 부모를 산속 깊은 곳에 모시고 가지는 않습니다. 대신 도심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철저한 고독과 빈곤 속에 버려두는 것이죠. 통계청의 최신 자료를 보면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3.8%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 중 78.3%가 자녀가 있는 노인이라는 점입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과 김현중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의 고려장은 과거보다 더 교묘하고 잔인합니다. 과거에는 단 한 번의 이별이었지만 지금은 매일매일 조금씩 버려지는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박영호 할아버지 78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30년간 운영하던 회사를 큰아들에게 물려주고 집도 세 자녀에게 나눠줬습니다. 당시 아들은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죠. 처음 1년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연락도 끊겼어요.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대한노인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노인 중 85.7%가 후회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자녀와의 관계가 오히려 나빠져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현상이 결코 저소득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더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의 높은 사회적 지위가 오히려 부모와의 단절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한국노년학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자녀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접촉 빈도는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 자녀를 둔 노인들의 고독감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할아버지가 그 아파트에 사는 자신의 아들, 가족을 매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되었습니다. 아들은 유명 대기업 임원이었지만 아버지의 존재를 모르는 척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 학대 신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방임이라고 합니다. 특히 경제적, 정서적 방임이 전체의 67.8%를 차지하고 있죠. 이는 과거의 신체적 학대보다 더 심각한 상처를 남긴다고 합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들은 이러한 현대판 고려장애 노인들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긴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준 후 버림받은 노인들의 경우 우울증과 자살 충동의 위험이 일반 노인들보다 4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비극적인 노후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이러한 현대판 고려장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3가지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 경제적 독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선생님은 결국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요양원 얘기가 나온 그날 밤, 잠 못 이루며 고민하다 내린 결단이었죠. 바로 경제적 독립을 위한 첫걸음을 떼기로 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신 일은 매달 나가는 돈을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월세 85만 원, 관리비 15만 원, 생활비 70만 원. 매달 적어도 170만 원이 필요했죠. 연금 280만 원에서 이 정도를 제외하면 11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동안은 이 남은 돈마저 자녀들 용돈이나 손주들 장난감 사주는 데 썼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한국노년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후, 빈곤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녀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지원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퇴 후에도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노후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반드시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비율이 47.3%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 78.9%가 본인의 생활비를 줄여가며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 선생님은 이제 매달 남는 110만 원을 셋으로 나눠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만 원은 비상금 통장에, 50만 원은 노후 의료비 적금에, 나머지 30만 원은 취미생활과 자기 개발을 위한 투자금으로 설정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비상금 통장 규칙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고 해도 이 통장의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축이 아닌 스스로와의 약속이자 결단이었죠.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 자립도라고 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만족도나 건강 상태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실제로 김 선생님은 이런 변화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극적인 차이를 경험하셨습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보며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가 올 때마다 느끼던 그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가 돈을 요구할 때 단호하게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닌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한 노인 심리 상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끊는 것이 처음에는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자녀는 경제적 자립심을 기를 수 있고 부모는 존엄성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노후 준비에 황금률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의 2배는 반드시 노후 자금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한 명당 1억 원의 교육비를 썼다면 최소 2억 원은 본인의 노후를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들을 위해 당신의 노후 자금이 새어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여전히 용돈을 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변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2번째 필수 조건인 관계의 경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이 여정 함께 계속해 보시겠습니까? 2번째 필수 조건은 관계의 경계 세우기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닌 건강한 심리적 경계선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명자 선생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결심한 후 김 선생님은 더 중요한 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바로 자녀들과의 관계에 새로운 경계선을 긋는 것이었죠. 서울대학교 가족학과 박정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부모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 두기입니다. 특히 자녀의 결혼 후에도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성인 자녀를 둔 부모의 82.3%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 91.2%가 자녀와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죠. 김 선생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큰며느리의 육아 방식에 대해 조언하려 했다가 큰 충돌이 있었고, 둘째의 사업 실패 후에도 계속 걱정 문자를 보내다가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됐었죠. 그래서 김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관계의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간섭하지 않기입니다.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고 요청이 있을 때만 조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손주 양육 방식에 대해서는 절대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죠. 둘째, 정기적인 만남 약속하기입니다. 매주 연락하거나 매달 만나는 것이 아닌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대신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기로 했죠. 셋째, 감정적 의존 줄이기입니다. 자녀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 종일 전화기만 들여다보던 습관을 버렸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자신의 취미 생활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한국노년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녀와 적절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2.7배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역설적 효과입니다. 부모가 자녀와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할 때 오히려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김 선생님의 경우
이러한 변화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며느리가 먼저 연락해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달라지셨더라고요. 저희도 편해졌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분리개별화라고 부릅니다.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유대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한 가족 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분리입니다. 이는 단절이 아닌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한 번 정한 경계선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녀가 불만을 표현하더라도 혹은 서운함이 몰려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혹시 과도한 개입으로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 챕터에서는 마지막 필수 조건인 자아 실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이야기 함께 이어가 보시겠습니까? 마지막 필수 조건은 자아 실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취미 생활을 갖는 것을 넘어 인생의 제이막에서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명자 선생님의 변화는 우연한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던 중 방치된 작은 텃밭을 발견한 것이죠. 30년간의 교직 생활 동안 학교 화단을 가꾸며 느꼈던 그 특별한 감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용기를 내어 구청에 문의했더니 도시농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공간을 활용해도 좋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도전이 김 선생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서울대학교 노년학과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새로운 목표를 가진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73%나 낮다고 합니다. 특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죠. 김 선생님은 먼저 퇴직 교사 모임에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3명이 시작했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참여자가 늘어났죠. 6개월 만에 20명의 회원을 보유한 황금빛 도시농부 협동조합이 탄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수익 창출 방식입니다. 단순히 채소를 재배해 파는 것이 아니라 은퇴한 교사들의 전문성을 살려 초등학교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죠. 할머니 선생님과 함께하는 도시농부 교실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노인의 92.7%가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기회를 찾는 사람은 17.3%에 불과했죠. 대부분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너무 늦었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60대 이상의 노년기야말로 진정한 자아 실현의 적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선생님의 협동조합은 이제 월 평균 18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금전적 수익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텃밭으로 향하는 발걸음, 아이들에게 농사의 즐거움을 가르치며 느끼는 보람, 같은 꿈을 공유하는 동료들과의 유대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놀라운 것은 자녀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또 무슨 헛수고를 하시나 하고 걱정했던 자녀들이 이제는
김 선생님의 가장 열렬한 응원자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막내가 협동조합 공보 영상을 만들어주겠다고 자청하기도 했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긍정적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진정한 자아 실현을 이룰 때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존경과 신뢰를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앞서 말씀드린 관계의 경계와도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꿈은 무엇입니까? 은퇴 후에도 계속하고 싶었던 일,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었던 분야가 있지 않으신가요? 다음 챕터에서는 김 선생님의 변화된 현재 모습을 통해 이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내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이야기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제 김명자 선생님의 현재 모습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그날의 선택으로부터 정확히 3년이 지난 지금 김 선생님의 삶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먼저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매달 180만 원의 협동조합 수입에 연금 280만 원을 더해 46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죠. 더 이상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매달 100만 원씩 적금도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황금빛 도시농부 협동조합은 이제 서울시의 대표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 성공 사례로 손꼽힙니다. 50명의 회원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체험학습부터 청년 창업자들의 멘토링까지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는 공간이 된 것이죠. 김 선생님은 이제 할머니 선생님이 아닌 도시농부 대표로 불립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매일 연락하거나 만나지는 않지만 오히려 관계의 질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갖는 가족 모임은 이제 모두가 기다리는 특별한 날이 되었죠. 얼마 전에는 큰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요즘 너무 멋있으세요. 저도 나중에 어머니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의 경계가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도 깊은 유대감을 나누는 관계. 바로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아 실현의 측면에서도 놀라운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도시농업 이야기는 지역신문에 소개되었고 여러 지자체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니어 창업 성공 사례로 방송에도 출연하셨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김 선생님의 표정입니다. 3년 전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던 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는 뿌듯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신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과의 추적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경제적 독립, 관계의 경계, 자아 실현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노년기 삶의 만족도가 평균 4.2배 높아진다는 것이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자녀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부모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난 자녀들은 오히려 더 자발적으로 부모를 찾게 되었고 관계의 질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현대판 고려장을 피하기 위한 세 가지 필수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경제적 독립입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고 본인의 노후를 위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명자 선생님의 사례에서 보았듯 매달 일정 금액을 반드시 저축하고
비상금 통장을 따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관계의 경계 세우기입니다. 자녀와의 건강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열쇠입니다. 불필요한 간섭은 줄이고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질 높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자아 실현입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 선생님처럼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혹은 여러분만의 특별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관계가 가능하고 건강한 관계는 자아 실현의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자아 실현은 다시 경제적 독립을 강화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노후를 꿈꾸십니까? 자녀에게 의존하며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당당하고 행복한 인생 2막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늦게 시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김명자 선생님이 그러셨듯이 여러분도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김명자 선생님도 처음에는 작은 텃밭에서 시작하셨지만 지금은 50명의 회원이 함께하는 협동조합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분들의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니어 창업 아이템과 성공 노하우를 상세히 다룰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고민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황금빛 노후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